안녕하세요. 법무부의 노야의 안동화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채권자인 원고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약속한 변제기가 지난 사실, 금전 소비대차 계약 체결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의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대여금 청구 소송의 요건 사실과 입증 방법에 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갚기로 한 시점인 변제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확한 약정이 있고 그러한 약정이 명시되어 있는 차용증이 존재한다면 변제기가 지났다는 점을 쉽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거나 변제기가 불확정 기한일 경우가 문제되는데, 불확정 기한이란 날짜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채무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면 돈을 갚겠다라는 식으로 변제기를 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603조 제2항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화해야 합니다. 이 경우 최고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대여금 청구 소송 제기 전 내용 증명을 통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화하거나 대여금 청구 소송 소장을 통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화할 수 있으며, 대법원 역시 동일한 입장을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변제기가 불확정 기한일 경우 피고는 변제기의 조건이 달성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확정 기한과 관련한 문제는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데, 관련하여 대법원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조건 성취가 되지 않았더라도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고는 이를 잘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 사실과 관련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라면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밝히기 쉽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피고는 피고가 지급받은 돈을 투자금 또는 증여금이라고 언급하며 변제 의무가 없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전달한 돈이 대여금임을 밝혀야 될 것인데, 이를 위해 돈을 대여할 당시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녹음, 제3자의 사실확인서 등 입증자료를 활용하여 돈이 전달될 당시의 정황을 밝혀냄으로써 대여금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의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 역시 입증하여야 합니다. 은행 거래를 통해 돈을 입금하였다면 은행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이를 매우 쉽게 밝힐 수 있지만, 현금으로 돈을 전달하였거나 제3자를 통해 돈을 전달하였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였을 당시 원고의 현금 인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의 거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을 통한 거래 내역 확인, 제3자가 개입되어 있을 경우 제3자의 사실확인서 또는 제3자 거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을 통한 거래 내역 확인 등의 과정을 통해 피고에게 원고와 관련된 자금 흐름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여금 청구 소송 원고의 소송 전략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의 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 책임은 대여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기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적절한 입증 방법이 필요합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과 관련 사건 성공 사례들은 법무부의 로얄 안동화 변호사의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법률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유익하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